자, 이어서 작전주 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ESS와 좀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요즘 국내 태양광 주식들 보면 태양광 산업 망했나 이런 생각 들 것 같은데요. 이 시점에서 국내 태양광 대장주 한화솔루션을 한번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솔루션을 꼽은 이유는 조금 이따가 주가도 차트 좀 보여주겠지만 진짜 주가가 대바닥에 왔고요. 우리가 태양광 관련한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지금 트럼프 때문에 태양광이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 지금 태양광이 부진하고 주가 실적 다 나쁜 것은 트럼프가 아니라 중국입니다. 그럼 오히려 중국 때리기를 트럼프가 해준다면 역설적인 효과도 볼 수 있겠다라는 중국과 트럼프에 대한 한번 우리 재정립도 태양광에 대해서 해볼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의 오해가 현재 윤석열 정부가 태양광 싫어한다, 오히려 원전 좋아한다인데 환경부가, 윤석열 정부 내 환경부가 오히려 지금 신재생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이번에 11차 전기본 내용 수정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가자는 게 현재 윤석열 정부의 기조다라는 점도 이것도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솔루션, 투자하시는 분들은 태양광 이전에는 케미칼, 화학의 대장주였었죠. 크게 이제 세 개를 합니다. 태양광, 또 케미칼, 첨단 소재를 하게 되는데 한화큐셀이라고 하는 이 태양광이 현재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가 프리미엄과 밸류도 다 이 태양광 라인들 한화큐셀로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21년 또 2022년 상반기까지 정말 좋았습니다. 주택용으로는, 그러니까 가정용에서는 이 한화솔루션이 거의 점유율 1위를 차지했었고, 이렇게 되니까 특히 이제 바이든에서 IRA를 통해서 집안에 가정용에 태양광 패널 설치하면은 세액 공제해 준다,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3조 원을 투자해서 달튼 공장에서 이제 새롭게 증설을 했고요. 저쪽 라인, 그러니까 카트스빌에서도 신설을 하면서 승승장구를 이렇게 쭉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왔던 기업입니다. 특히 한화솔루션을 높게 평가하는 쪽에서는 A to G, 원스톱 서비스를 한 기업이 다 하는, 이제 그것을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태양광 공부를 좀 했을 때 밸류 체인을 좀 보게 되면 태양광의 원재료가 폴리실리콘이잖아요. 이제 폴리실리콘에서 인고수로 뽑은 다음에 하나는 태양광 웨이퍼, 하나는 반도체 웨이퍼로 가는, 이제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인곳, 그 다음에 웨이퍼 만들고 이거 셀, 모듈, 그런 다음에 큰 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발전소를 설치를 하고요. 이것들을 시스템으로 내려보내는, 저기는 위에 다운스트림으로 돼 있는데 이제 솔루션 체인까지도 돼 있는데 인곳부터 마지막 다운스트림, 전력 생산까지 가고 있고, 최근에는 폴리실리콘 업체도 거의 자회사처럼 두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한화솔루션이라는 기업은 폴리실리콘, 인got, 웨이퍼, 셀, 모듈, 시스템까지를 다 갖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가? 주가가 최하까지 좀 왔거든요. 조금 이따가 어느 정도 최악인지를 보여주게 될 텐데, 이유는 사람들은 중국과 트럼프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더 정확히는 중국 쪽을 좀 꼽고 싶습니다. 가령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저가 물량으로 폴리실리콘을 비롯해서 저 셀 패널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전 세계 태양광 업체가 중국 때문에 다 엎어지고 있고, 주가가 못 가는 건 안 그래도 중국 때문에 있는데 트럼프가 오면서 신재생 때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까지 함께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2분기를 보면 2분기에는 트럼프보다는 중국 쪽이 큰데요. 영업 손실이 1,000억 원 넘게 나왔었고 1분기도 적자였거든요. 2분기 적자, 이렇게 되니까 신용 등급이 부정적으로도 강등당하고 3분기도 지금 600억, 700억 이런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이런 와중에서 주가는 최악으로 밀려왔습니다. 제가 일종의 차트를 하나 여기 띄워놨거든요. 분기봉, 이제 분기봉도 여러분 보시는 분 계실 텐데, 여기 보시면 이제 Q 라인, 여기가 분기봉 짤인데, 분기봉에서 이 120분기봉 라인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한 번도 120분기봉을 깼다가도 올라오고 깼다가도 올라오는 이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분기봉이 120개를 쌓아놓은 이 라인입니다. 요 라인이라는 것이 이번에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는가? 또 역대 최악인 120분기봉선까지도 주가는 추락해온 그런 상태. 7만 원대가 지금 한순간에 이런 식까지 지금 2만 원대까지 폭락을 한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적 차원에서는 여기를 깬 적은 없었잖아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어떤 희망과 재료를 봐야 되느냐, 이제 이게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트럼프와 중국 중에서 태양광은
중국만 누가 막아주면 트럼프는 결코 두렵지 않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실제 중국이 얼마나 전 세계 태양광의 적인가 저가 밀어내기 때문에 2022년에 와트당 웬만한 패널 모듈이 500원대였던 게 지금 200원대, 200원대도 더 가면은 좀 위태한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왔거든요. 특히 또 하나가 지금 트럼프가 되면 IRA 폐지한다 하는데 여러분 폐지가 어려운 데다가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60%, 70%가 태양광 풍력을 지지하기 때문에 IRA 폐지 법안을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한화솔루션의 IRA 세액공제 금액이 1분기 때도 거의 960억, 2분기 때도 1,500억 정도가 이제 들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지금 트럼프가 되면 태양광 풍력은 무너진다라는 것이 좀 과도한 공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1기 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나오는 태양광 패널에 세액 공제한 것이 트럼프가 원조입니다. 당시에 태양광 공제, 해상 풍력 공제, 육상 풍력 세제 혜택을 준 인물이 트럼프다라고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공화당 의원들의 상당히 또 태양광 풍력을 좋아하는 주의 의원들이어서 IRA 법안 폐지는 힘들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8월부터 지금 중국 때리기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미국의 이제 중국의 태양광 패널의 관세를 25%에서 50%, 거의 100% 더블로 이제 올렸었고 이렇게 되니까 중국이 말레이시아라든가 태국, 캄보디아로 우회 수출을 하잖아요. 여기에는 상계 관세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이런 나라들 베트남, 캄보디아의 상계 관세율은 적지만 상무부가 만에 하나 너네들 나라 캄보디아나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산이 발견되면 상계 관세율을 높이겠다고 또 엄포를 놓고 있고 실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 더 많이 공격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태양광 쪽에서는 악몽이 아니라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 두 번째 오해가 윤석열 정부가 태양광을 싫어해라는 건데 최근의 뉴스를 보면은요. 이 11차 전기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환경부가 11차 전기본을 변경해야 된다는 건데 원전을 늘려야 된다라고 환경부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1차 우리 전기본 전력 수급 기본 개요가 실무안을 좀 보시면은 2030년에 지금 신재생 비율이 21.6% 저기 빨갛게 돼 있죠. 이제 저거를 33%까지 늘리는 게 전기본인데 지금부터 2030년까지 가는 21.6%라는 저 신재생 비중이 적다라고 지금 환경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정부 내에서 산업부는 당혹스럽죠. 원전을 더 밀고 싶은데 환경부가 이야기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윤석열 정부는 원전만 미는 것이 아니라 원전과 신재생을 함께 가자는 게 현재 정부의 추이고요. 이렇게 되니까 환경부도 저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화솔루션은 이제 가장 한화의 김승현 회장이 사랑한다는 장남 김동관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김동관의 거의 1차 시험대입니다. 지금 주가가 120 분기본까지 폭락한 상황에서는 저는 여기가 어디에서는 이제 끌어올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태양광의 진짜 적은 트럼프가 아니라 중국이고 트럼프가 오히려 우리에게 반사 이익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태양광 1등주 폴리실리콘 인것부터 시스템까지를 전 과정을 갖고 있는 태양광 1등주 한화솔루션 오늘의 작전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